랭키쇼 나의 주식 주식. 언니라고 해서 이렇게 좀 해봤습니다. 네.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유창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아입니다. 지금 보니까 사흘째 강세를 보이던 우리 시장인데 오늘은요 CPI 확인하고 나서 어찌 좀 파란불이 깜빡이고 있습니다. 물론 뭐 낙폭이 아주 깊은 수준이 아닌데 지수 자체는 역시나 제자리 걸음 수준입니다. 네, 오늘 시장을 이렇게 쫙 한번 보시면 반도체주들은 그래도 나름대로 이 상승세를 꺾이지 않고 잘 유지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맞아요. 2차 전지주들 쪽에서 갑자기 급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좀 희비가 교차될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또 몇몇 테마주들이 툭툭 올라치고 가면서 최근 들어서는 이 테마주 장세가 좀 심하게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그래서 종목별로 고민이 참 극심해지는 바로 이때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랭킹쇼에서 종목별 진단을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그러면 가장 중요한 참여 방법을 저희가 알려드려야 할 텐데요. 네. 02-325-8200번으로 전화 문의도 가능하고요. 유튜브 댓글창으로도 실시간으로 이렇게 참여가 가능합니다. 유튜브 댓글창에는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 남겨주시면 저희가 꼼꼼하게 진단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고민 남겨주시고 또 신규 매수 문의도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이거를 지금 매수해야 하나 궁금하신 분들도 유튜브 댓글창에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요 유튜브 채팅창 가보고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네. 어떤 분들 와주셨을까요? 자, 병옥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윤기숙님 안녕하세요. 창호 미나이커님, 고고민님께서도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종목 진단 바로 들어오는 것들이 있어요. 오로라님의 메커스 있고요. 그리고 써니님의 에이펙트까지 접수를 다 받아봤습니다. 네, 오늘도 정말 많은 분들께서 인사도 남겨주시고 댓글도 남겨주시고 이제 또 이렇게 종목 고민도 남겨주셨는데요. 마구마구 남겨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많은 종목들 진단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특히 또 오랜만에 와주신 우리 버리뽀님께서 유행님 간만입니다. 이쁜 미나잉님이랑 해서 좋으시겠다. 미나잉님이 전화 받아 한번 불러주시려나 하셨는데 오늘 한번 일단 전화 한번 받아주시기 네, 근데 바라고요. 저랑 해서 좋으시죠? 좋죠. 그럼요. 아닌 것 같아요? 너무 네. 자본주의 미소라서. 자, 그리고 다음 넘어갈게요. 네. 고고싱님께서도 함께 해주고 계시는 상황에서 우리 승빈님이 저를 창호 언니라고 불러주셨죠. 네, 그래서 시작부터 제가 한번 꺾어봤습니다. 근데 정체성이 약간 흔들릴 것 같네요. 그래도 오늘 멋있는 이렇게 수트를 입고 오셨으니까 그렇죠. 네, 진단은 또 멋있게 멋들어지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보니까 뭐 귀숙님께서도 창호앵커님 날마다 발전하시네요 하셨는데 더 발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일단 이쪽도 그리고 진행도 더 발전해야 되겠죠? 네, 저희가 함께 모든 것들을 좀 발전을 시켜보자고요. 네. 네. 자, 그러면 발전된 오늘의 랭킹 주제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랭킹 주제 키워드 띄워주시죠. 짜잔! 쌍둥이 달입니다. 자, 오늘 쌍둥이 날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니고 제가 12월 13일 도대체 어떤 달이 있을까 한번 검색을 좀 해봤어요. 그러니까 바로 옆 나라죠. 일본에서 쌍둥이 달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1874년에 먼저 태어난 쪽이 형이다, 언니다 이렇게 정했던 달이라고 하던데, 자, 그래서 마침 또 제가 쌍둥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처음 알았잖아요. 그래, 왜 몰랐어요 그거를. 자, 쌍둥이인 유행이 알려주는 쌍둥이 퀴즈입니다. 이거 좀 낯설죠? 다음 중 쌍둥이를 가장 많이 출산한 사람이 누굴까요? 이런 퀴즈거든요. 이거 진짜 생소한 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2009년 1월에 미국의 나디아 술레만 있고 뭐 바비 맥커비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참고로 이 중에 상위 3분은 실제 기네스 기록에 등재되어 있는 분들입니다. 정말 많이 출산하신 분들이에요. 이 단위가 생각보다 여러분은 상상하시는 것보다 좀 이상일 수가 있어요. 아니 이게 또 그리고 그냥 다둥이 이런 느낌이 아니라 쌍둥이면 한 그렇죠. 번에 같이 태어난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런 정말 의미에서 이 신기하네요. 세계적인 기록들을 제가 가지고 왔으니까 아마 뭐 정말 찍으셔야 될 것 같긴 한데 여러분 한번 추측 한번 해주시죠. 네, 이거 검색하지 마시고 꼭 추측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 일단은 뭐 외국 사례도 많이 나와 있지만 우리나라의 사례도 이렇게 있거든요. 네. 지금 유튜브 투표창에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1위 기록을 뽑아주시면 되겠고요. 저희 진행하는 동안에 5위부터 하나씩 공개를 할 테니까 이야기 좀 남겨주시죠. 자, 5위 먼저 한번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는 동안에 저희는 또 종목 진단을 가보도록 할 텐데요. 러브수기님, 엄청 고민하다가 버텼는데 어째야 할지 상당수 판 건 수익인 거죠.
위에 어떤 말씀이신 거죠? 테크윙에 테크윙? 대해서 네, 남겨주셨네요. 그래요. 반도체 관련된 궁금증을 또 남겨주고 계시는군요. 알겠습니다. 돈킹콩킹님 유차고 딱 하셨고 반응 좀 해주시죠. 그 다음에 뭐죠? 유차고 그래도 다음에 이렇게- 뒤에 뭔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름만 딱 불러주고 가셨어요. 네, 정말 오랜만에 뵙는데 이름만 딱 확인했습니다. 자, 기수님, 어머 그러셨구나. 제 동생도 쌍둥이였는데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변에 쌍둥이들이 제법 좀 있네요. 그러니까요. 기수님께서도 가족이. 네. 제 고등학교 친구들도 쌍둥이 친구가 있었어요. 아, 그래요? 네, 진짜 일란성? 똑같이 생겨서 네, 같은 학교를 다녔거든요. 네. 처음에는 친구들이 이제 구분을 못하고 네. 반으로 구분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맞아요. 저도 맨날 학창시절 때 많이 들었던 얘기가 네. 너 호야 우야? 누군지 물어봐요 자꾸. 귀찮아서 그냥 나 호야. 이 기억이 정말 많이 납니다. 정말 수도 없이 들었던 기억이죠. 근데 지금 나이가 드니까 각자 그 라이브 패턴도 달라지고 해서 지금은 둘이 같이 있어도 형제인지도 잘 모르더라고요. 많이 바뀌었습니다. 네. 자, 그럼 일단 뭐 종목 진단 바로 가봐야 될 텐데 오늘 함께 해주실 첫 번째 전문가부터 먼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최병훈 전문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토마토 투자 클럽 최변 전문가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최병원 전문가와 함께 지금부터 종목 진단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부터 체크를 해 볼 텐데요. 지금 보는 종목, 요거 조금 전에 제가 채팅창에서 확인을 해봤던 종목이거든요. 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유튜브 조오견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인데, 이 종목은 참 종목 진단을 해본 기억이 잘 없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SK D&D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가격이 36,000원이시고 비중은 20%로 가지고 계십니다. 현재 주가 보니까요, 38,50원. 그렇다라는 거는 36,000원 이 매수하신 지가 제법 된 거거든요. 이거 최근에 34,700원까지 바닥권에서 쭉 올라왔다가 살짝 밀려있는 구간입니다. 사실 그 전에 차트를 좀 멀리 보게 되면 SK D&D가 지난 2020년 9월쯤이었죠. 그때 6만 원대까지 갔던 종목이거든요. 저런데 6만 원대 딱 기록하고 나서 쭉 정말 오랜 기간 빠졌다가 고생 좀 많이 했습니다. 자, SK D&D 36,000원에 20%. 과연 이게 매수 가격까지 갈 수 있을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SK D&D입니다. 이거 36,000원에 매수를 하셨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주 고점에 잡아서 지금 계속 갖고 있는데 그래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17,000대까지 갔다가 거의 70% 가까이 올라왔네요. 그래서 그동안 마음고생하고 많이 기다리셨는데 이 종목은 SK D&D 부동산 개발이라든지 이쪽 회사죠. 그리고 풍력 발전 이제 풍백의 풍력 발전 단지를 조성하고 있는데 그에 관련돼서 그래서 20년도에 여기 보시면 36,000원 정도이기 때문에 사신 가격을 보면 그냥 내려왔을 때 산 거죠. 여기 2020년도 9월달 2020년도 무슨 일이 있었냐면 보면 여기 있잖아요. 하나솔루션이 이제 요거는 이제 태양광이고요. 그러면 CS 윈드가 있죠. CS 윈드가 풍력 1등주입니다. 세계 1등주. 자, 그러면 2020년도에 내가 이제 그때 당시 뭐 9월 달이나 이렇게 샀어도 20년도 10월까지 고점이 67,000원입니다. 그리고 저가 4만에서 6만 사이가 있었죠. 2020년도 11월 47,000원, 5만 원 사이니까 만약에 이제 내가 1등주를 샀을 때는 지금 별로 손실이 없었겠죠. 그리고 그 이후에 올라갔잖아요. 21년도 2월까지. 그럼 충분히 여기서 사서 올라가서 다시 내려온 대로 본전은 내가 지킬 수가 있는 거죠. 이때 당시가 10월이니까 2020년 10월. 그러면 SK D&D는 풍력으로 2020년도 여기 아마 21년도 사시겠네. 그럼 여기 산 게 아니라 21년도 봄에 샀어요. 만약에 봄이나 여기 8월 달까지 열어서 샀으면 지금 이것도 이제 실적은 뭐 적자 기업은 아니니까 그럼 21년도 샀으면 여기네 그죠. 그럼 결과적으로 뭐 비슷하네요.
비슷한데 그래도 실적을 꾸준히 앞으로 기대되고 낼 수 있는 건 CS 윈드이기 때문에 찾을 때 좀 가격만 보지 말고 앞으로는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이 종목은 일단 폭력 단지를 조성해서 보면 실적이란 게 있습니다. 왜 주가가 빠진 거냐면 많이 올라가서 빠진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보면 24년도 올해 영업이익은 2,200대 이상 되고 내년은 줄죠. 이렇게 50%나. 그다음에 매출도 60%, 그다음 매출이 증가가 잘 안 됩니다. 그러면 올해 정도 여기 주가가 이제 올해 정도의 주식이 반전을 한다는 거죠. 22년도는 영업이익 69% 빠지고 매출도 36% 빠지고 오늘 올해 줄은 게 다시 늘어난 거죠. 과거에 큰 보시면 21년도에 20년도 주가가 좋았으니까 왜냐하면 21년도에 매출도 늘고 같이 2년 동안 계속 늘었고 이익도 1,300억에서 2,000억, 1,300, 2,000억 늘으니까 50% 늘었어요. 그러면 20년도와 21년도까지는 주식이 그러면 괜찮은 선반영 21년도 주식 20년도 고점이 찍는 거예요. 22년도부터 이렇게 나빠지니까 21년도에 보유하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다시 바닥에 왔을 때 적자 안 나더라도 많이 2,000억에서 600원 내려서 그러면 이 바닥에서 주가를 보고 싸면 이제 다시 올해 정도 팔면 먹어요, 수익이. 이 과정이 반복됩니다, 주식은 늘 성장주도. 그러니까 24년도는 영업이익이 줄잖아요. 주니까 내년에 기대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매출 는 게 9천억이니까 과거 21년도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 주식은 반전할 때 팔아야 되는 거죠. 내년을 기대한 게 아니라 이미 이 고점에 있는 것을 이 주가를 실적으로 회복을 못하니까 내년에도 그럼 좀 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이게 다시 올라오려면. 물론 이제 폭력 산업도 성장을 하는데 불투명합니다. 미래에 확실한 성장을 보장할 수는 없기 때문에 경기가 나빠지면 미국도 그렇고 대한민국도 그렇고 폭력도 경기가 나빠지면 고금리 상황에서 투자할 기업들이나 정부나 이런 데서 뭐 지원이나 이런 게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경기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주식이 많이 빠졌으니까 이렇게 저 위에 4만 원대 뭐 5만 원대에서 17,000까지 왔으니까 한 60% 70% 빠지면 주식이 잘 안 빠지거든요. 그 상태에서 이제 모멘텀이 조금 이제 가격 메리트가 있으니까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봉 차트 연봉이 주기 때 거래 실렸잖아요. 거래 연봉 좀 이걸 깨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든 2만 5천 원 깨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일단은 지금 보면 36,000원이니까 뭐 한 20% 손실인데요. 보세요. 34,700원까지 갔죠. 그럼 내가 36,000원에 샀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 주식 얼마나 쉬우냐 하면 내가 저 위에 5만 원짜리를 많이 빠져서 30% 정도 빠져서 35,000원에 샀는데 거기서 35,000원이잖아요. 그러면 30%대 빠져 35,000원 사면 이게 많이 빠져 대다수 삽니다. 일반인들이. 그런데 이 실적이 계속 나빠지면 거기서 또다시 30% 빠져요. 30~40% 빠집니다. 그러면 거기서 40% 빠진다면 그럼 한 40%면 3, 3, 3, 60, 그러면 13,000원 정도 되니까 결국은 2만 원 초반까지 빠지는 거죠. 그럼 2만 원 초반에 여기서 샀을 때는 여기잖아요. 여기 샀을 때는 기다리면 수익이 납니다. 이렇게 몇십 프로는. 그런데 너무 성급하게 산 거죠. 실적을 예상하지 않고. 그래서 이런 게 비슷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주식은 여기서 또 올라가면 아주 쉽습니다. 차트를 아무것도 몰라도 최근에 셀렉트하면 이렇게 검색을 하면 최근에 이 주식이 5만 원짜리에서 그냥 이게 얼마나 쉽냐면 5만 원이잖아요. 6만 원대네. 여기 5만 원이고 6만 원대죠. 그러면 내려와서 최저가 17,700원 나오잖아요. 이거의 100%는 얼마예요? 35,400원이네. 그죠? 그럼 뭐 35,000원 내외 오면 이 주식은 못 간다는 거예요. 기술적으로. 이게 이제 시세 형성 원리인데 2배, 3배, 5배, 10배 이런 식으로 2배 왔잖아요. 그죠? 그러면 만약에 2배하고 팔지 말고 기다리면 이 3배가 가야 되거든요. 3배가 가면 5만 대는 가야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내년에 과거의 실적을 회복해 줄 수 있어야만 이까지 가는 거죠. 이렇게 판단하면 내년에 실적이 영업이익이 줄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기술적이 모르더라도 팔아야 되는 거죠. 그럼 평균 단가가 정확히 나옵니다. 이것은 깨진 단가이기 때문에 여기서 22평선도 보면 단가가 보면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34,000원이에요.
그러면 34,000이고 최저점은 25,000 정도인데 25,000 와서 돌파했으니까 1차 목표가, 그다음 2차 목표가. 그럼 매도를 해야 되는데 매도를 못 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산 가격이 36,000, 나의 산 가격을 고집을 하니까 그런 거예요. 주로 나의 산 가격에선 손절가입니다. 내가 물린 주식은 전부 다 손절가 산 거예요. 손절가 붕괴일 때 싸다고 산 거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손절가가 내가 산 가격이 저항선이기 때문에 저항선까지 오지 않아요, 주식은 잘. 그러면 저항선은 내가 물린 단가에서 10% 정도 내에 들어오면 10%에서 한 마이너스 7% 정도 이렇게 들어오면 그때부터 일본 바로 매도 손절할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34,700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33,000원부터 35,000원 사이 팔 생각해야 되는데 못 팔은 거죠.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지금은 20%인데 지금이라도 22평선 붕괴하면 손절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가면 돌파할 수는 있겠지만 현재 상태는 저는 손절가는 3만 원 정도 드리겠습니다. 종가 기준입니다. 3만 원을 이틀 하이하면 하시고 다른 걸로 가시고요. 장기적으로 가져간다 어떨까? 만약에 풍력이 계속 산업이 성장되고 한 25년도까지 가면 이 실적을 돌파한다면 이 주식은 3만 원, 한 5만 5천 원 정도까지는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나중에 고점 근처까지 한번 또 돌파 시도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앞으로 2년 정도 기다린다 생각하면 손절 안 하고 좀 기다려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저는 6개월 정도의 목표가는 지금 시연했기 때문에 저는 손절가 3만 원에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종목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SK D&D 3만 원 정도의 손절가까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상세한 내용들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꼭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네요. 조오견님의 SK D&D까지 살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또 벌써 지금 1시 20분이 지나고 있는데 이쯤에서 오늘의 랭킹 주제입니다. 다음 중 쌍둥이를 가장 많이 출산한 사람은 누굴까요? 요거 사실 거의 기네스 기록이 3명이 있기 때문에 정말 글로벌 기록들입니다. 일단 5위에 랭크된 기록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5위는 누굽니까? 누구? 명 중에서는 그렇습니다. 2021년 11월에 대한민국에 있었던 기록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최고의 기록이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무려 5 쌍둥이가 태어났던 케이스입니다. 서혜정 대위님의 5 쌍둥이 사례, 이게 지금 5위입니다. 근데 5 쌍둥이도 좀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아니, 한 사람 몸 안에 아무리 아기라도 5 쌍둥이가?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이제 나머지 1위부터 4위까지는 5명보다 더 많다는 거잖아요. 이거 진짜 정말 상상 초월이죠? 자, 일단 5위 간단하게 공개를 해드렸는데요. 우리나라의 사례가 5 쌍둥이가 바로 5위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진짜 완전 글로벌로 가거든요. 세계에서 탑픽의 이슈로 꼽혔던 당시 떠들썩했던 사례들입니다. 자, 4위가 누구일지 요것도 맞춰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추측 좀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뭐 사실 오늘 랭킹 추측은 잘 안 나오고 있고 거의 오늘 창호앵커님 얼굴에 대한 칭찬이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왜 그런 얘기가 나오는지 알겠어요. 제 장가 보내기에 대해서 다들 고민을 하고 계시는군요. 그렇습니다. 저도 그래요.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서 빨리 장가를 가서 네. 정말 이 기록에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네. 5 쌍둥이? 그래요. 한번 5 해보겠습니다. 쌍둥이 유전자는 갖고 있으니까 도전해 보도록 하죠. 네. 여기서 되게 큰 포부를 밝히셨는데. 그렇습니다. 네, 그럼 이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이제 이어서 다음 종목 진단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지러워요 지금. 네, 이제 어질어질한데 이제 두 번째 종목은 광님께서 보내주신 KT입니다. 네. KT 36,0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10% 보유 비중 들고 계신데 1년 만에 올라왔는데 조금 더 참을까요? 목표 수익 10% 가능할까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그렇죠. 차트만 쓱 봐도 요즘 많이 올라와서 이 가격이에요 지금. 근데 정말 1년 동안 어떤 마음으로 버티셨을지 정말 이게 지금은 그나마 그래도 35,500원까지 올라와서 조금만 버티면 그래도 원금 회복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KT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로봇 사업을 또 한다라는 소식을 지난 7월, 8월 이쯤에 소식을 전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조금씩 올라온 것 같은데 미래 전망도 좀 궁금하실 것 같고요. 10% 수익률 가능한지도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KT를 들고 와주셨는데요. 36,000원이 평단가고요. 10% 보유 비중 들고 계십니다. 목표 수익 10% 가능할지 이 부분이 궁금하다고 하시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가능할 수도 있는데
가능하다고 보면 지금 12월 달이기 때문에 또 배당을 지나면 1월 달에 한번 내려갈 수 있어서 그냥 올라가면 절반 정도는 팔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비중이 적은데 이 KT를 이제 경기가 안 좋으니까 KT를 사면 통신주잖아요. 그럼 통신주는 나는 별로 안 깨지니까 경기 방어주라는 생각을 과거에 교과서에 배울 땐 그렇게 배웁니다. 그런데 주식은 뭐 가치주든지 가치주 아니든지 부실주든지 상관없이 앞으로 계속 성장을 기업은 먹고 살기 위해서는 이익을 창출해야 되고 직원도 먹고 살기 위해서 그다음에 매출이 늘어나야 됩니다. 그래야만 미래가 보장되는 거죠. 근데 기업이란 게 매출이 보장이 꾸준히는 늘어나는 뭐 막 두 자릿수죠. 10% 매출이 는다면 성장주고요. 경제 성장이 뭐 2, 3%밖에 안 되는데 10%대 매출이 외형이 는다는 것은 경제 성장보다 5배 더 좋잖아요. 그러면 그런 주식은 갖고 있어도 됩니다. 올라가든 내려가든. 그런데 경제 성장률 정도밖에 성장을 못 하고 또 성장을 못 한다는 것은 수익이 안 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KT를 가지고 지금 뭐 통신주 같으면 매매를 하면 정말 짧게 단기적으로 매매해도 한 10% 20%는 뭐 수익이 날 수는 있어요. 그런데 크게 수익이 안 나거든. 그래서 개인 투자자한테는 제가 늘 그러거든요. 돈을 버시려면 비중 10% 사든 100% 사든 상관없이 한 종목이 들어가면 거기서 한 50% 이상 갈 수 있는 주식, 즉 100% 50% 갈 수 있는 주식을 찾아서 아주 쌀 때 사놓고 기다리면 되든지 아니면 성장주금 아무 때나 사도 물려도 계속 성장할 수 있는 주식 사면 돼요. 그래서 KT는 보시면 여기 보면 한 번도 지금 19만 9천 원 간 적 있죠. 99. 이때는 IT 버블 할 때요. 모든 주식 막 새로운 것이 100배가 그랬어요. 1년 동안. 그래서 가다가 확 빠져가지고 이미 80년대 통신이 다 깔렸는데 이동통신 시대가 들어갔는데 KT하고 이동통신 그 이동통신도 SKT하고 SKT가 절반 그다음에 LG 플러스 하고 KT하고 이제 나눠 갔잖아요. 세 개 회사가. 그러니까 시장 점유율 딱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서 해봤자 5%도 차이 안 나요. 비중 MS가. 그러면 특별하게 성장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뭐 식품주도 비슷해요. 근데 식품주도 만약에 크게 성장하는 것은 오뚜기라 여러 가지 하면 특별한 뭐 불닭라면이라든지 이런 걸 불당면 이런 거 해서 막 특별하게 시장 점유율 널리 모르죠. 그러지 않은 통신은 그게 안 되잖아요. 그죠? 기관 사업자. 그래서 성장을 크게 못 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주식은 단기적인 개인 투자자는 빨리 돈을 벌려고 가는데 돈은 안 깨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벌어야 됩니다. 그래서 수익이 잘 안 나죠. 정말 싸게 여기서 25,000원 뭐 이렇게 사면 2020년도 최고 기회고 그때 사면 박스권 상단 정도까지가 한 4만 원 정도 됩니다. 그죠? 그럼 4만 원 정도까지는 뭐 기다리면 볼 수는 있어요. 그럼 3만 원에 사면 4만 원이면 30% 되니까 되는 건데 그런데 그렇게 간 적이 잘 없기 때문에 이게 대폭락에서 사람들이 다 빠지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간 거죠. 그 다음 잘 안 가잖아요. 그죠? 안 가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것은 쉽진 않아요. 주식으로 돈 벌기가. 그래서 보면 지금 여기서 샀기 때문에 올라간 상태에서 산 거죠. 주식을. 좋다 그래서 그럼 여기서 샀을 때는 돈을 어느 정도 벌지만 여기서 사서 돈이 안 돼 본전밖에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표가를 지금 현재를 정하는 게 지금은 연말이고 배당 또 초보자들이 배당 여기에 한 2,000원 정도 배당 주니까 3만 원이면 한 7% 되는데 4만 원이니까 그러면 한 6% 5%밖에 안 되잖아요. 5% 내가 벌려고 요걸 배당 받으려고 갔다. 그럼 1월 달에 배당 기산 끝나고 나면 10월 말 그때부터 빠지면 배당 먹으려다 5% 먹으려다 더 빠지버리면 손해잖아요. 그죠? 그래서 작은 돈을 위해서 배당을 위해서 그쯤에 잠깐 먹으려고 따라 들어가지 말라라. 배당을 먹으려면 그래서 배당 먹으려면 8월 달에 사야 되는 거죠. 7월 달 여름에. 그러면 배당을 여기서 사시면 되잖아요. 제가 7월에 배당주 해서 사면 SK텔레콤도 이야기해도 그때 사면 지금 돈이 번 상태에서 3만에서 20% 번 상태에서 배당까지 노릴 수도 있잖아요. 다시 갔다 빠지더라도. 근데 지금은 위에 매수 단가니까 그냥 앞으로는 통신주 하지 마시고 목표가 드리겠습니다. 목표가는 37,800원입니다. 5% 정도 수익이죠. 거기가 12월 달까지 가면 배당 보지 말고 그때 팔고 나오시는 게 저는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목표가 37,800원 손절가 22평선을 드리겠습니다. 22평선은 32,800원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반등시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KT에 대해서 진단해 주셨는데요. 우선은 12월에 배당을 괜히 노리지 말고 일단 나올 수 있을 때 나오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선 목표가는 37,800원 그리고 손절 라인은 32,800원으로 잡아주셨으니까요. 원금 회복까지 오래 기다리셨잖아요. 그러니까 수익 조금만 챙겨서 나오시고 다른 종목을 노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유튜브 채팅창에 보니까요. 과학님 바로 감사합니다. 전문가님 감사 인사 보내주셨고요. 자, 그리고 오늘따라 유난히 서로 또 종목에 대한 의견, 시장에 대한 의견들도 남겨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확실히 앞서 몇 달 동안 거쳤던 뭐 지긋지긋했던 끔찍한 시장 상황은 좀 벗어나고 있는 국면이 아닌가 체감이 드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또 저희는 종목 진단을 더 가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다음 종목입니다. 유튜브 통해서 이분 종목을 오랜만에 또 보는 것 같습니다. 똑똑박사 에딘님의 종목 진단해 드릴게요. 펜텍이라는 종목 갖고 계십니다. 4,800원에 10%고요. 요게 카메라 모듈 그리고 반도체 자동화 장비 이쪽으로 돼 있는 종목인데 매수 가격이 이제 슬슬 조금씩 다가서고 있긴 한데요. 아직 안 됐어요. 사실 얼마 전에 10월 31일이죠. 2,650원대까지 빠졌었습니다. 아유. 쭉 내려갔다가 그때 바닥 잡고 이제 쭉 한번 끄집어 올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나마 다행이네요. 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이제 에너지가 떨어진 것이 아닌가 고민이 되시기 때문에 지금 연락을 주신 게 아닌가 싶거든요. 장기적으로도 보고 계십니다. 매수가 회복이 가능할지. 지금 목적이 매수가 회복, 수익까지는 욕심을 못 내겠다 이렇게 약간은 체념하신 게 아닌가 싶으신데, 자, 펜텍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4,800원까지 조금 아직 남아있긴 합니다. 장기적으로 좀 길게 보면 매수가까지 회복하는 거 괜찮겠습니까? 그거는 장기 투자는 안 됩니다. 본인도 장기 투자 성향이 아닌데 물렸다가 자기 다시 조금 물려 있는데 이제 회복하고 요즘 부품 카메라 관련된 아니라 휴대폰 삼성전 온디바이스 들어가 하니까 AI 하니까 이제 휴대폰 관련된 주도 올라가니까 여기서 가서 나도 먹겠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그것은 장깨입니다. 자, 보시면 여기서 물린 거예요. 그냥 어떤 생각 없이 그냥 가격 보고 그냥 산 건데 물려서 이제 본전 근처 오니까 지금 거래가 실리고 온디바이스 관련된 휴대폰 부품 관련된 게 막 뜨고 있으니까 또 하면 이번에 못 팔면 또 물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살 때부터 잘못 샀지만 그래도 지금 4,000대 샀다가 2,600까지 온 것은 내가 잘못 산 주식들이죠. 이게 보면. 그래서 이 회사는 작년까지는 실적이 나왔습니다. 실적까지 이렇게 246 영업이 1,000억 매출이 늘었으니까 영업이 나온 그 주식이 성장하면서 베트남 부분에서 휴대폰 카메라 모듈은 대다수 베트남에서 만듭니다. 우리나라는 마진이 안 맞기 때문에 그죠. 그런데 휴대폰으로선 성장을 못해. 내년에 온디바이스에서 삼성전자가 휴대폰 저는 한 20% 정도까지 올해보다 더 팔릴 걸로 보여요. 그러면 조금 더 나아지겠죠, 그죠. 그럼 나아지면 이 회사도 수혜를 받습니다. 그러면 주가가 조정받고 다시 평균적으로 이 주식은 한 5만 원, 여기 보시면 5,000원 정도에서 5,500원 정도 사이는 한번 기본적으로 5,500원 사이는 한번 갈 걸로 보여요. 그 2,600원에서 보시면 5,300원이면 100%잖아요, 그죠? 바닥에서 내년에 모멘텀 있으니까 100% 5,000원대는 갈 수는 있어요. 그래도 내가 단가가 4,800원인데 5,000원 가봤자 10%밖에 못 먹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잘못 사신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러면 이제 반전이 아니라 지금 다른 걸로 갈아타야 되는 거죠. 온디바이스 핵심 수혜주를 가서 갈아타야 됩니다. 카메라 모듈이 아니라. 그리고 보시면 이 주식도 3분기에 지금 카메라가 안 팔리기 때문에 저기 핸드폰이 재무제표 보시면 84% 영업이익이 20억밖에 안 났습니다. 84% 줄었죠. 매출이 많이 는다고 계속 는 게 아니라 마진이 축소되면 마진 축소 적자까지 갑니다. 이렇게 핸드폰 관련 부품주들은. 그래서 이번에 반전 못하면 파시고 손절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손절가는 이 거래가 실린 게 반드시 지켜줘야 됩니다. 그 12평선이죠. 그러면 12평선이 그 가격이 붕괴되면 아니기 때문에 저는 4,000원이 손절가입니다. 종가로 붕괴되면 매도하시고 길게 내년까지 본다면 내년 6월까지 보면 5,200원이 목표가입니다. 이렇게 해서 반등시 매도 아니면 손절을선 지키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펜텍 살펴드렸습니다. 반등시 매도 그리고 손절선까지도 정확히 체크해 주시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최병훈 전문가와 함께 펜텍까지 살펴드렸는데요. 우리 전문가분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최백운 전문가와 함께 종목 진단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또 다음 종목을 가기 전에 계속해서 오늘 랭킹 주제 요거 한번 다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쌍둥이의 날 일본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길래 쌍둥이를 주제로 잡아봤습니다. 다음 중 쌍둥이를 가장 많이 출산한 사람이 누굴까요? 5위에서 대한민국의 기록을 말씀드렸고요. 4위부터는 글로벌하게 갑니다. 4위 지금 바로 공개해 주시죠. 자, 4위는요. 세계 곳곳에서 나오는데 이겁니다. 오. 1997년 우리나라는 저때 IMF 막 이제 스타트할 지점이었죠. 이때 미국의 바비, 케니 맥커위 부부가 7쌍둥이를 출산해서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됐었답니다. 실제로 이 7쌍둥이의 기록이 전부 다 7쌍둥이가 생존한 기록이 최초였다고 하네요, 당시에는. 그래서 정말 난리가 났었고, 이를 토대로 한 다큐멘터리 이런 것도 지금 제작이 되었다고 해요. 자, 그래서 바비 맥커이의 7쌍둥이 기록이 바로 4위에 랭크가 됐습니다. 와, 4위가 7쌍둥이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3위, 2위, 1위는 도대체 몇 명이 한 번에 나온 걸까요? 정말 대단하죠? 아니 어떻게 저는 5명도 많다고 생각을 해서 4위가 그래도 많아봤자 한 6명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둘이 늘었어요, 지금.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저는 정말... 이제 이게 과학적으로 좀 궁금해지기 그렇습니다. 시작했어요. 아니, 7이 어쨌든 실제로 일어난 일이니까요. 네. 게다가 모두 건강하게 생존해 있었던 7쌍둥이 기록입니다. 네. 자, 그러면 4위까지 공개를 해드렸으니까 3위도 한번 조심스럽게 맞춰주시겠어요? 여러분께 그 맞힐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랭킹 주제 열심히 맞춰주시고 여러분의 이야기 들려주실 분들 중에서 종목 진단의 기회 조금 더 폭넓게 열어드리고 있으니까 꼭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네, 그러면 이쯤에서 댓글창도 한번 좀 보고 가도록 하죠. 네. 일단 버리뽀님께서 유행님 인물이면 2세가 기대돼서 적극 추진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 그래요? 창원코님은 나중에 2세가 어떤 부분을 가장 닮았으면 좋겠나요? 얼굴 중에서. 저는 그냥 눈? 또 맑은 눈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크고 제가 맑은 눈. 약간 말룬광. 요즘 별명은 양파꽁야. 콩야? 그런 게 좀 별명이 좀 있어요. 저는 오히려 눈빛이 점점 죽어가는 것 같아요. 왜 그래요? 자, 이렇게 아니 바다꿈님께서는 또 7쌍둥이가 경이롭다고, 찬님께서는 나눠서 낳냐고 이런 말씀. 나눠서 낳는 것도 가능한가? 혼자 다 낳았던 기록이니까 그렇진 않고요. 자, 그럼 저희 또 다음 종목 진단 도와주실 두 번째 전문가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김봉만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김호환입니다. 네, 자, 김봉만 전문가와 함께 종목 진단 또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어떤 종목 볼까요? 보니까요, 유튜브에서 샛별과 초승달님이 보내주신 종목이 하나 있네요. HD 현대중공업 보겠습니다. 이거 한참 정말 종목 진단도 많이 들어왔었고 이야기 많이 했었는데 요즘에 사실 이 종목은 자주 거론되진 않았던 것 같아요. HD 현대중공업, 자, 매수 가격이 122,600원에 10%입니다. 현재 주가는 122,60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매수 가격과 현재 주가 사이에 큰 차이는 없는 상황이죠. 요즘에 다시 한번 쭉쭉 솟구쳐 주나 싶더니 약간 또 밀려 있어요. 그러니까요. 자, 이에 대해서 앞으로의 방향성 어떻게 봐야 될까 좀 헷갈리실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지난 여름쯤만 해도 주가 쭉쭉 계속 가겠다 싶었는데 어느새 한동안 좀 많이 밀려 있었거든요. 자, HD 현대중공업 앞으로 목표가는 또 어디까지 볼 수 있을런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HD 현대중공업 갖고 계시는데요. 요거 좀 목표 지점 어디까지 볼 수 있을까요? 조선업종은 일단 내년을 바라보고 여러분들께서 이제 기본적으로 좀 호흡을 길게 하고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보신다 그러면 일단 차트 보시고 일단 오늘 이제 한 10% 주게 되면 차익하시면 되겠습니다만, 이제 기본적으로 조선업황 같은 경우는 내년, 내후년 보고 좀 녹론하는 그런 종목으로 생각하시고 가져가시면 좋고, 왜 그러냐면 이제 조선업황 자체가 이제 올해부터는 실질적으로 이제 기업들도 그렇습니다만은 턴 어라운드 지금 성공했죠.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도 내년 정도 가게 되면 이제 영업이익이 한 6천억 정도 지금 예상하죠. 현재 시가총액이 한 11조니까 11조 좀 안 되니까 약간 지금 현재 수준에서는 주가가 좀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13만 원에서 한 11만 원이 박스권에 내년 초까지는
갇혀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근데 내년 한 1분기 넘어가게 되면 이제 주가가 저는 이제 중장기적으로 이제 우상향 기조로 넘어갈 것으로 보고 있는데 제가 이제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조선주가 여러분들 언제 움직였습니까? 그러니까 2003년도부터 저점 주고 나서 올라갔었거든요. 그러니까 감가 상간 연수가 있는 거예요. 내년이 2024년이죠. 그러니까 조선업종이 2000년도 초반, 2001년, 2년이 저점이었거든요. 내년 2024년이니까 유럽 선사들 같은 경우도 이미 이제 그 발주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탄소 배출 때문에 그 LNG 그 연료보다도 이제 그린 수소를 이용해 가지고 에너지를 사용하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배도 새롭게 또 발주해야 되고. 그리고 뭐 삼성 같은 경우도 삼성중공 같은 경우도 드릴십, 뭐 해양 시추선 이런 것들이 이제 보통 감가 상각 연수가 20년이거든요. 20에서 한 25년. 2000년 초반에 조선주가 저점 찍고 한번 크게 파동이 나왔었고 27년도까지. 그러고 나서 내년 되게 되면 20년째 되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그 수요가 많이 늘 것이다. 그러니까 내후년까지 예상 실적 보게 되면 1조 1000억 가까이 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단기적으로 보시면 승부를 못 봅니다. 조선업종 같은 경우는 예, 기술적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좀 중장기적으로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이제 월봉 보시면 그 지금 현재 이번 달은 안 움직입니다. 이번 달은 안 움직일 것 같아요. 이미 이제 고점이 나왔고 지금 저점과 저점을 좀 높여나가는 좀 요건 이제 장기죠. 장기 그 쓰리바닥이라는 얘기죠. 쓰리바닥. 뭐 거래도 없이 그냥 지난달에 올렸고 이번 달도 올렸다 지금 눌리면 주고 있는데 거래가 없어서 그럽니다만은 장기 쓰리바닥은 일단 바닥을 하게 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위쪽으로 보게 되면 이 추세 저항에서 갇혀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한 다음 달까지 좀 조정이 나올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들어갔다 그러면은 일단 반등 나올 때 본전 정도 일단 빠져나오시고 그다음에 최근에 또 유가도 지금 찌글찌글 하잖아요. 국제유가가. 그죠? 국제유가가 좀 반등이 나와주는 게 좋습니다. 조선업종 같은 경우는. 국제유가도 저점은 나왔으나 추가적으로 또 급반등 나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니기 때문에 1월 달까지는 조금 찌글찌글할 수 있고 중기로 보신다 그러면 만약에 한 번 더 민다 그러면 뭐 11만 원 뭐 전후 뭐 그 정도에서는 한 10% 정도 더 편입하셔가지고 한 20% 만들어서 내년 뭐 상반기까지 끌고 가시면 전 개인적으로 뭐 최고점이었던 15만 원 이상도 돌파한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단기인지 중기인지 그게 중요하고 단기적이다 그러면 뭐 13만 원, 13만 5천 원 직전 고점이 매물이 상당히 많이 산재되어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거기서 한번 줄여주시고 안 그러면은 이제 뭐 단기다 그러면 12만 원 종가상 이탈한다 그러면 11만 원까지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예, 단기 물량은 손절했다가 뭐 다시 한번 보는 전략이 좋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것은 좀 중장기로 보시되 중장기 물량은 그대로 가격 불문하고 홀딩 전략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HD 현대중공업 살펴드렸습니다. 조선업 관련해서는 사실 얘기 많죠. 조금 아니다 싶은 의견도 일부 있지만 이제 업황 쭉쭉 좋아질 거야 이런 의견이 있는데 김봉만 전문가의 이런 진단 내용을 꼭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중장기적인 시점에서도 단기적인 시각에서도 꼼꼼히 시기적으로 진단을 해드렸으니까 체크해 보시고요. HD 현대중공업 살펴드렸습니다. 네, 오늘은 되게 제가 느낀 게 뭐죠? 이제 그 원금까지 거의 임박한 종목들에 대해서 이런 종목 진단 상담이 많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맞아요. 보통 그때가 진짜 고민되거든요. 그러니까요. 오래 기다렸다가 이제 매수가 근처 됐는데 이거 수익 더 노릴까? 아니면 그냥 여기서 손절할까? 이거 고민돼요. 왜냐면 그러다 욕심 부리다가 그러니까요. 오히려 더 밀려버리면 이거 진짜 미치거든요. 이게 제일 고민될 때가 정말 이제 내 원금 회복 바로 앞에 두고 있을 때랑 그렇죠. 수익이 많이 났는데 욕심이 나서 놔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정말 때에 따라서 정말 투자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에게 의견을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지 않나 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지금 보니까 로데미님 이거 여러 가지 이야기 남겨주고 계시는데요. 갑자기 중간에 창호행은 권앵커의 것 이 얘기 듣고 제가 순간 숨이 멎을 뻔했어요. 이 권앵커는 가족이 따로 있는데 제가 어떻게 뭐 그렇게 갈 수 있을까요? 요즘 창호행권님 아까 언니 소리도 들으시고 약간 좀 요즘에 좀 머리가 어지러지는 일이 많이 생기네요. 자, 그러면 뭐 이런 얘기 뒤로 하고
종목 네. 진단을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금상첨화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인데요. 네. 뉴로메카입니다. 오. 뉴로메카 평 단가 37,300원이고요. 현재는 15% 보유 비중 들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네. 이미 추가 매수도 해서 15%를 들고 계신다고 합니다. 우선 현재가 확인해 보시면 34,200원으로 이 종목 또한 이제 조금만 더 버티면 원금까지는 갈 수 있겠다 이런 희망이 드는 그런 종목인데요. 근데 요거 로봇주 아닌가요? 네, 근데 맞습니다. 생각보다 강했던 로봇주에 비하면 조금 잠잠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 SK 네트워크스 서비스와 함께 이 로봇 어허. 공급 계약을 했다. 뭐 이런 소식이 전해져 왔는데 어. 윗꼬리를 정말 길게 달고 있거든요. 아쉬운데요? 네, 그러니까 더 조급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 종목은 그러면 어떻게 해보는 게 좋을지 조금 더 면밀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전문가님 뉴로메카를 들고 와 주셨는데요. 뉴로메카가 로봇주임에도 불구하고 좀 다른 종목에 비해서는 약간은 아쉬운 주가 흐름을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우선 이 종목 어떻게 해보는 게 좋을까요? 자,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상반기 때 올해 이제 많이 급등 나왔던 종목군들은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후에는 이제 옥석 가리기가 철저하게 이제 펼쳐질 겁니다. 그러니까 로봇 관련 종목군들도 그렇고 뭐 전기차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전기차 보신다 그러면 대장주만 일단 보시는 게 좋고요. 그러니까 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그럴 겁니다. 그리고 로봇 관련주 같은 경우도 뭐 대장인 두산 로보틱스라든지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요 몇몇 종목군들만 일단 보는 게 좋겠죠. 왜냐하면 상반기에 일단 파동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는 점진적으로 주가 조정이 나오면서 옥석 가리기가 좀 더 심하게 좀 펼쳐질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거나 이제 이것저것 막 들어가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 뉴로메카 같은 경우 뭐 기업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이왕이면 우리가 이제 뭐 실적도 이제 동반돼 가지고 같이 나와주면 좋겠죠. 예. 내년 1월 달에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그 휴머노이드 로봇을 이제 출시를 하죠. 그러니까 그런 또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뭐 1월 뭐 연초까지 일단 또 로봇 관련이 다시 한번 오를 수 있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만은 지금은 연말이지 않습니까? 연말이고 그다음에 그 이번 달 말까지는 전반적으로 정부에서 양도세 규제 완화를 정책을 시행하지 않는다 그러면 뭐 다음 주까지는 종목별로 거래 없이 막 흘러내릴 겁니다. 그래서 좀 단기적으로 그 또 보셨다 그러면은 오늘 장중에 37,500원 정도 급등이 나왔다가 지금 윗꼬리가 나오는데 일부 조금 물량을 줄였다가 다시 보기 좋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만약에 그러니까 3만 원 직전 저점은 이제부터 이탈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기술적으로는 이제 5월 달부터 지금 중장기적으로 주가가 지난 저점은 27,500원, 3만 원에서 이제 터닝이 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한 5개월, 7개월이죠, 이번 달까지. 7개월 동안 이제 박스권을 유지했는데 나중에 이 라인을 다시 이렇게 운봉을 예를 들어서 깨버린다. 그때는 뚝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그 3만 원 지지 맥점 일단 꼭 깨게 되면 일단 절반에 줄였다 다시 보셔야 되고, 이거 안 깨면은 연말이나 내년 초까지 일단 넘어가야 되는데, 목표가는 장기적으로 이렇게 또 이제 박스 행보해 버리면 위쪽으로도 또 매물이 많이 또 산재돼 버립니다. 주가라는 것은 뚫고 갈 때 거기서 그냥 뚫고 가버리는 것이 그래야 이제 빨리 매물 소화하고 이제 다시 한번 신고가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올라갔다가 지루하게 계속 몇 개월 동안 또 찌글찌글 이렇게 해버리면 오늘처럼 장중에 재료 나와가지고 반등이 나와버리면 요즘은 전국 윗골이 돼야죠, 종목군들이. 그만큼 위쪽에서도 대기 매물이 많이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순간적으로 뭐 두꺼비 벌레 잡아먹듯이 낼름하고 이제 윗골이 나와버리지 않습니까? 연말이니까 수급이 취약해서 그런 거예요. 그럼 이럴 때는 우리가 개인들은 또 시장에 맞춰서 일부 물량은 조금 늘렸다 줄였다 하는 게 좋죠. 일단 뭐 그대로 이제 보유하시는 가운데서 매수가 37,000원에서 한 4만 원 정도 다시 한번 내일자 이후에 준다 그러면 전 개인적으로 한 절반은 일단 차익을 하시고 나머지 반만 내년 1월 달 정도까지 일단 보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이후에 이제 로봇 관련주로 많이 매수하신다 그러면 그 뭐 두산 로보틱스 늘림 조정 줄 때 아니면 레인보우라든지 아니면 의료 로봇 중에서는 뭐 큐렉스라든지 뭐 이런 쪽이 좋겠죠. 그래서 가능하면 좀 대장주 쪽으로 이제는 좀 갈아타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단기 홀딩, 단기 목표가 4만 원 전후, 나머지 절반은 내년 1월 달 좀 이벤트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1월까지 좀 가져가는 전략 크게 무리가 없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뉴로메카에 대해서도 종목 진단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분기별로 또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꼼꼼하게 진단해 드렸으니까요. 이 부분도 잘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지금 보니까 또 채팅창에 우리 미나이커
추 닮았다라는 얘기가 나오네요. 사랑스러움의 아이콘 아니겠습니까? 우리 추 씨. 미나이가 그만큼 사랑스럽다는 얘기겠죠? 제가 지금 몸둘 바를 모르겠고 지금 약간 창호 앵커님 혹시 여러분들 느끼셨나요? 왜요? 그 말에 뼈가 있는 것처럼. 아니에요. 얼마나 사랑받고 좋아요. 감사합니다. 추? 시추? 그래요. 저는 좀 누구 닮았나요? 이야기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 종목 진단하다 깜짝 놀랐어요. 와, 역시 진짜 김봉만 전문가의 종목 진단 들어보면 홀려요. 전국 윗꼬리 대회 이런 말이 어떻게 나오는 거죠? 저는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진짜 무릎을 탁 쳤는데 와, 그렇습니다. 진짜 공감이 확 되죠? 요즘 윗꼬리 달고 내려오는 종목도 얼마나 많습니까? 기대감 살짝 갖게 만들었다가 에이, 이 경험들이 한마디에서 바로 느껴집니다. 너무 빨리빨리 옮겨가는 것 맞아요. 같아요. 정말 이 시장의 상황이 정말 봤던 내공이 있으니까 바로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이 되시는 거죠. 네. 자, 그 종목 진단 더 들어보고 싶은데요. 일단 한 가지 오늘의 랭킹쇼 주제 3위까지만 일단 공개하고 더 들어보겠습니다. 3위 한번 바로 공개를 해주시죠. 자, 3위는 2009년에 있었던 미국의 나디아 술레만 씨입니다. 8쌍둥이 기록이 3위로 랭크가 됐습니다. 와, 2009년에는 이제 7도 안 돼서 7도 모자라서 8쌍둥이가 태어났어요. 이게 정말 가능하다는 게 저는 정말 경이롭습니다. 정말 진짜. 어마어마한 기록인데 네. 2위와 1위까지 남아있거든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그 대단한 기록을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이게 1, 2위 맞추는 것도 재밌는데 네. 몇 쌍둥이인지 추측해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요, 맞아요. 8쌍둥이 이상인 게 도대체 어떤 기록이 있을까요? 그것도 한번 추측해 보시고요. 자, 종목 진단을 바로 또 가보겠습니다. 이번에 살펴드릴 종목은요, 오픈 모듈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인데 대한유화입니다. 화학으로 가는군요. 대한유화 매수 가격이 15만 9천 원에 25%, 현재 주가가 15만 4,900원이에요. 15만 원대 요 정도 주가에서 상당히 오래 좀 고만고만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좀 답답하기도 하죠. 추가 매수를 해도 될까 하셨는데 이 주식도 많이 빠져서 나름 저점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의견입니다. 그렇죠. 대한유화가 지난 2021년 초에 고점이 40만 원 넘어갔었으니까요. 와. 주가 많이 빠진 상황이죠. 그런데 추가 매수 타이밍을 고민하신다는 얘기는 언제 올라갈지가 잘 파악이 안 되시는 거죠. 자, 동시에 긍정마인드님께서도 대한유화 같이 갖고 계시거든요. 매수 단가도 뭐 비슷한 수준입니다. 자, 대한유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대한유화 지금 뭐 추가 매수해도 괜찮은 지점인지 앞으로의 전망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자, 내년에는 이제 경기 민감 섹터가 좀 많이 좀 올라올 것 같아요. 예, 이제 중국 때문에 지금 그런 것 같은데, 대한유화 같은 경우도 작년하고 올해 이제 영업 적자를 기록했죠. 그래서 내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한번 턴 어라운드 하는 그런 원년의 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한 800억 정도 안팎 막 그 정도 지금 예상이 되는데, 근데 현재 시가총액 자체가 1조 원이 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적 대비해서는 약간 주가가 좀 둔탁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현재 수준에서 어떤 특별한 재료가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큰 그 수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가진 종목은 아니에요, 사실은. 좀 안정되게 이제 움직이고, 단지 업황의 저점, 그다음에 이제 실적의 저점을 확인했기 때문에 현재 주가 이하로 이제 크게 빠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래 그 하학업종 같은 경우는 뭐 대한유화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통상적으로 이제 4분기, 이제 겨울철, 지금이죠. 주가 이제 2016년도부터 보시면, 그 12월부터 이제 1월 초까지 이렇게 주가가 움직이거든요. 이때가 이제 2016년도 참고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2017년도 같은 경우도 연말부터 1월 초까지 이렇게 올라가죠. 2월 초. 예. 그리고 2019년도에도 마찬가지죠. 12월 달에 이때는 미중 무역 분쟁이었으니까 1월 초까지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게 이제 특징이죠. 그리고 2020년도 이때 이제 코로나 때니까 특이한 경우고, 연말에 또 이제 이렇게 올라가죠. 보통 이제 12월과 한 1월 초 정도, 예, 작년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12월하고 한 1월까지는 주가가 좀 강세였죠. 예, 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5년, 6년 동안에 이런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뭐 이번에도 특히 이제 내년 같은 경우는 턴어라운드 원년의 해가 될 수 있어서 주가가 이번 달 연말 아니면 내년 1월 달까지 본다 그러면 저는 한 20만 원 아니면 직전 고점까지 한번 터치를 한다고 봅니다. 아시겠죠? 그렇다고
다소 좀 두껍게 움직이고 그다음에 지금 연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연말에는 지금은 이제 내년 초를 또 대비해서 우리가 전략을 좀 구사할 그런 구간이거든요. 어떤 종목과 어떤 업종 이제 주도주가 이제 바뀌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일부 자금을 놔두시고 현재 비중이 25%니까 적당합니다. 예, 그 정도만 일단 유지해 가면서 1월 초 중순까지 보자. 대신에 지난 그러니까 올 연초 고점이었던 한 18만 원 전후 그 정도 주게 되면 단계적으로 한번 차익하고 나서 늘림 목대 다시 한번 보는 전략 크게 무리가 없기 때문에 일단 홀딩 전략 말씀드리고 단기적으로는 목표가를 한 18만 원 전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홀딩 전략, 보유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환유화는 보유해보자, 18만 원까지는 노려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이 대환유화 오늘 두 분이나 신청을 해주셨는데 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대한유화까지 해서 오늘의 종목 진단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김문만 전문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김문만 전문가와 함께 종목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마치기 전에 또 랭킹쇼 주제 1, 2위까지 공개를 다 해드려야 되겠죠. 자, 바로 지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위와 2위를 공개해 주시죠. 자, 1위, 와, 10쌍둥이, 2위가 9쌍둥이였습니다. 제가 이걸 보고 너무 놀랐어요. 진짜 와, 말도 안 되는 기록이죠. 그런데 이제 설명을 좀 드리면 2위가 2021년 5월에 모로코 분이죠. 이분이 9명의 아이를 낳게 됐는데 아들이 4명이고 딸이 5명이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9쌍둥이의 출산 기록은 그 이전에도 있었는데 온전하게 이렇게 다 9쌍둥이가 멀쩡했던 기록이 이번에 처음이어서 기네스에 등재가 돼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1위 2021년 6월에 아니 21년이면 도대체 무슨 요즘인데요? 지금 과학님께서 바로 말씀해 주셨네요. 전날은 무슨 해였던 거예요? 6월에 남아공에서 이 고시암의 타마라 스톨레라는 분이 아들 7명과 딸 3명을 출산했습니다.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초음파 검사 때는 8쌍둥이인 줄 알았대요. 근데 막상 출산해 보니까 2명이 더 있었다는 거예요. 와, 진짜 이게 정말 와. 21년이면 저는 이런 얘기는 되게 옛날, 과거 이런 네. 역사 속에서만 있는 일인 줄 알았는데 21년이면 얼마 안 정말 됐잖아요. 최근이죠. 와, 9쌍둥이, 10쌍둥이, 게다가 코로나로 정말 사람들 어려웠을 때 이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투자하실 때 요즘 어려우시죠? 그렇지만 또 기적이, 희망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꼭 한번 저희 토마토TV와 랭킹쇼 함께 하시면서 희망의 끈을 잡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랭킹까지 공개해드렸고요.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정보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요겁니다. 진짜 쉬운 진단. 매주 금요일에는요, 종목 진단 아닙니다. 포트폴리오 진단을 통째로 이렇게 해드리는 거예요. 매주 금요일 오후 4시에 진쉬진에서 포트폴리오 진단을 해드리니까 전화 주소 미리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02-2128-3388로 전화 주시고 꼭 좀 포트폴리오 진단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짱 힘내시길 바랍니다.